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이자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4,000%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채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채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의 늪에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를 빌려줄 때는요, 반드시 선이자를 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만 원을 미리 떼고 90만 원만 줍니다. 하지만 이자는요, 90만 원에 붙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엄청나게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법 두 번째는요, 바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 이자율이 20%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연간 이자율이 뭐 80%라든가 아니면 연체 이자는 뭐 120%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수법 세 번째는요,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해서 갚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또다시 선이자로 50만 원을 미리 떼고 450만 원만 주고요. 이자는 500만 원에 대해서 수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지속적으로 몇 번만 하면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정말로 개미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아주 악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으러 가면요, 사라집니다. 만약에 상환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적하는 것이죠. 결국 사채의 위험성은 이런 것입니다. 높은 선이자와 높은 이자율과 갚지 못하면 원리금은 복리로 쌓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주택연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서 선이자를 수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있죠.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뗍니다. 9억 원일 경우에는 무려 1,4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떼는 이유는 추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보험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매달 이자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 이자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의 연금 개시 시 기대 연명 기간인 24년 동안 이자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미납 이자 때문에 이것이 월복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월 받는 주택연금과 미납 이자에 대해서 무서운 이자인 월복리로 이자를 떼는 구조다 보니까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요, 코픽스 금리는 3.82%입니다. 6개월 변동이고요.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0.85%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 0.75%를 가산한다면 최종적으로 5.42%의 월복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CD 금리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3.61% 3개월 변동에다가 1.1% 가상금리, 그 다음에 연보증료 포함해서 5.46%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내부적으로 이자를 월복리로 적립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 연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자율은 연 5.42%의 월복리로 굴러가겠죠. 따라서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데 이때는요, 첫 번째 달 받은 100만 원하고 이자 플러스 두 번째 달 받은 100만 원에 대해서 월복리로 다시 또 이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5년 동안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첫 달 100만 원에 대해서 최종 원리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386만 5천 원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286만 5천 원은 바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요, 연금액 누계는 3억 원이지만 이자는요, 놀랍게도 3억 3,727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100세까지 장수합니다. 3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누계는 4억 2천만 원이지만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아니라 따따블이 됐습니다. 바로 8억 3,378만 원이나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기 보증료도 사실은 중간에 갚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복리로 굴러갑니다. 따라서 1,450만 원이요, 25년 뒤에는 놀랍게도 원리금은 5,605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물론 상속인들이 갚겠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연보증료도 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연보증료는요, 주택연금 보증 잔액에 대해서 연 0.75%를 떼는데 초기에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잔액 때문에 엄청난 또 타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보험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절대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연금액이 그리고 고정적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고정된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노후 생활비는 정말 형편없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기 보증료하고 연 보증료를 떼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고요. 월복리 이자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엄청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잃게 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리대금업의 엄청난 금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2배 이상 오른 월복리 이자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충당이 주택연금밖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주택연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는요, 주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면 되겠는데, 임대소득, 임대 차익, 매각 차익 등 이러한 소득으로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집은 절대로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